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바뀐다. 뭔가 무겁고 불편하게 들리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과학이 실제로 증명한 사실이니까요. 500편이 넘는 논문이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라는 걸 진지하게 의식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보통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재빨리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너무 무겁고 불안하고 직면하기 싫은 주제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회피가 우리 삶을 더 작게 만들고 있다고 과학은 말합니다. 심리학에는 죽음 현저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모텔러티 사일리언스, 직역하면 죽음이 두드러진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이 의식의 전면에 선명하게 떠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심각한 진단을 받은 직후 혹은 가까운 사람의 부고를 접했을 때 그 순간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지는 걸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전화 연락을 더 자주 하거나 오랫동안 미루던 일을 갑자기 시작하거나 쓸데없는 다툼을 그냥 넘기는 일들이 생기죠. 이게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변화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 40년에 걸쳐 과학적으로 파헤쳤습니다. 그중 핵심 이론이 바로 공포관리 이론인데요. 1986년 미국의 심리학자 그린버그, 파직진스키, 솔로몬 3명이 공동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이론이 말하는 핵심은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관리하기 위해 문화, 종교, 자존감, 인간관계 같은 심리적 장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인간 행동의 근저에 깔린 가장 강력한 동기라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500편이 넘는 논문으로 검증됐습니다. 무려 40년 가까이 수많은 연구자들이 반박하고 또 재검증하고 그래도 살아남은 이론이라는 거죠. 심리학 역사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견고한 측에 속해요. 자, 그럼 연구들이 실제로 뭘 발견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미주리 대학교의 케네스벨 연구팀은 수십 건의 죽음 현장성 관련 연구를 모아서 종합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 연구들을 한 번 더 큰 그림으로 정리한 거죠. 그 결과 연구팀은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죽음을 의식한 사람은 더 나은 선택을 한다. 그냥 막연히 더 신중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동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달라지냐? 과학이 밝혀낸 변화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더 건강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 타인을 더 많이 돕게 됩니다. 세 번째,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더 오래 삽니다. 각각 실제 논문의 근거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로 더 건강한 결정을 내린다입니다. 2011년 쿠퍼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여성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한 그룹에게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잠깐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을 상기한 그룹의 여성들은 유방 자가 검진을 하겠다는 의향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또 선크림을 더 꼼꼼히 바르겠다, 운동을 시작하겠다, 담배를 끊겠다 라는 응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건강 행동을 미루는 이유가 나는 아직 괜찮아 하는 막연한 안도감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그 안도감에 거품이 꺼지고 지금 당장 몸을 챙겨야겠다 라는 명확한 동기가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명확함 덕분입니다. 두 번째 변화, 타인을 더 많이 돕게 된다. 2025년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연구죠. 중국 광시사범대학교의 창바오루이 연구팀은 죽음 현저성이 어떻게 이타적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 경로를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과정을 볼까요? 사람들 안에서 삶의 의미 탐색이 활성화됩니다. 내 삶이 끝난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자동으로 켜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의미 탐색이 타인을 향한 연결과 도움으로 이어집니다. 연구팀은 이걸 고통에서 태어난 이타심이라고 불렀어요. 죽음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고통을 직면했을 때 인간은 오히려 더 연결되려 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직면한 인간은 더 이기적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연결되려 합니다. 세 번째 변화가 가장 놀라운데요. 역설적으로 더 오래 산다는 거였죠. 2024년 영국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입니다. 영국 바이오뱅크 코호트 연구. 참여자 수만 무려 16만 5천 명이라고 하네요. 규모만 봐도 그 신뢰도가 다르죠. 이 연구에서 삶의 만족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전체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적으로 확실한 수준이죠. 그리고 죽음을 직면하고 나서야 더 잘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삶의 만족감이 높아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외면한 사람과 죽음을 인식하고 오늘 하루를 더 충실하게 산 사람. 데이터는 분명히 말합니다. 후자가 더 오래 삽니다. 이건 역설이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 진실이죠. 정리해볼까요? 죽음을 의식하면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 하나, 건강 행동이 늘어납니다. 검진, 운동, 금연. 이 모든 걸 두려움이 아닌 명확함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둘, 타인을 더 돕게 됩니다. 삶의 의미 탐색이 켜지면서 연결이 깊어진다는 거죠. 셋, 삶의 만족도가 높아서 더 잘 살고 더 오래 삽니다. 각각 2011년, 2025년, 2024년 시대를 달리한 연구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죽음을 의식하는 게 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죽음 불안이 만성화가 되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일상적으로 지속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방어적이 되고 타인을 배제하고 이기적인 행동이 늘어날 수 있죠. 차이를 만드는 건 심리적 완충제입니다. 자존감, 삶의 의미감, 그리고 안정적인 인간관계.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상태에서 죽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핵심은 죽음을 직면하되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는 균형입니다. 불안을 키우는 게 아니라 명확함을 얻는 방향으로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미 2000년 전에 이걸 알고 있었어요. 마치 삶의 마지막에 도달한 것처럼 마음을 준비하라.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걸 매일매일 연습하라고 했어요. 죽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매일 직면하는 연습.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는 것. 메멘토 모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직역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라는 의미인데요. 2000년 전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행진할 때 뒤에서 서 있던 노예가 했던 말인데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지금 이 영광의 쥐에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경고이자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격려였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가장 솔직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로필 링크에 코칭 질문지 100선을 준비해뒀어요.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셨다면 그 질문지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